직진남께서 이제 개운하게 한판 하고 가셨고, 네. 잠깐 우리 숨 돌릴 겸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완전 앵커님 완전 팬이 오신다고 여기 항상 디비자님이신가요? 아, 디비자님이? 디비자님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뵀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이게 아이디가 워낙 눈에 띄는 아이디다 보니까 디비자. 네. 네. 아, 디비자님 진짜요? 근데 고맙다 우리 인사 한번 했어요 빨리. 아니 우리 동돈에도 네. 시청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래. 뭐,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가 국장이 지금 동시효과 중이잖아요. 네. 볼 이슈부터 짚고 갈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감사보고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이슈죠 사실, 그죠? 와, 일단. 제약바이오 오늘 어떡하죠? 괜찮나요? 일단은 오늘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야 31일 주총 있는 부분까지 이제 연계되는 만큼 아마 오늘 좀 관련 이제 코스닥 쪽 관련 먼저 이제 이슈가 좀 많이 생기겠죠.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아이원스도 있었지만 아이원스는 주담 통화를 통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좀 그런 이제 횡령 관련 이슈가 있긴 했었던 부분이지만은 네. 이제 그런 부분 사실 저도 이 회사를 좀 공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네.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오스테 임플란트 관련 이슈를 통해서 그런 회계상의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 이제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리스트가 이제 시장에서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맞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그 회사의 공시나 이제 아니면 뭐 수익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통화가 좀 많이 힘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공시를 좀 체크를 하면서 조금 감안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다음날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감사 보고서라는 게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까지 내야 된다고요? 일단 오늘까지 제출을 해야 31일 날 주총을 열 수가 있어요. 아, 오늘까지 제출. 3월 31일이죠. 3월 31일이 주총에 연 회사가 꽤 많기 때문에 네. 어제도 굉장히 리스트가 많이 미제출 리스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봤어요, 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사실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 다니는 이제 IR 담당자들을 좀 아는 지인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3월 되면은 약속을 잡을 수도 없는 사람들. 워낙 바쁜 일정을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거나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런 미제출의 사연을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못하는 케이스도 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횡령 이슈나 이런 다른 이슈 이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자본 잠식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어제 저도 두산중공업도 나와 있길래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좀 됐던 것 같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경계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니까 내가 챙겨보자. 그래서 어제 나스닥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네. 그냥 감사보고서 리스트는 좀 챙겨보면서 조금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에그플레이션은 뭐예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과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를 여러 개 종목 이제 했던 부분이 한국 사료나 사료. 사실 소맥이나 이제 옥수수 가격이 이제 큰 폭이라기보다는 최근 전고점 가격까지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은 일단 그 이유가 우리가 수입하는 소맥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료용으로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제 한국 사료나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석유 같은 경우야 이제 뭐 중동 시장이나 이제 뭐 이란 핵협상 타결을 통해서 뭐 증산을 하거나 그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종에 대한 4월 5월 계획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효과가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이제 어떻게 그런 이제 오히려 지금 치킨 가격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왜냐면은 옥수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식용유나 옥수수 식용유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이 이제 그런 이제 소비재 업종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사실 농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게 라면의 주 원료가 소맥이거든요. 그런데 라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인상을 하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술과 다르게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그렇죠. 국민 간식이죠. 간식이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올리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농심이 가격 인상이 제일 좋았던 부분에서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그플레이션 상황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인데도 현대사료가 점상으로 그렇죠. 출발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연속으로 상한가를 터치를 한 건데 3거래일이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사료주에는 근데
그 과장님 말씀대로 괴를 같이 해보면 악재 아니에요? 아니,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회사들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가격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이거를 현재 사료를 이제 우리가 사료를 받아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어디 농심한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 강아지 그쪽으로 이제 음식을 네. 만드는 회사에 우리 네. 가격 전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유가와는 다르게 파종을 안 한다고 이 계획을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년 농사를 그냥 망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야 내일 당장 뭐 정책이나 러시아 해결됐다 해서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거는 수급상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투자할 만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현대 그쵸. 사료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네.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사실. 보유자는 괜찮음. 신규 매수는요? 사실 이게 몇 신규 거래일지 매수는 저라면 오르면 안 할 것 같아요. 원하면은 이런 항상 저도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저는 이런 원재료 관련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매매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새로운 뉴스가 달라져 버리면은 빠질 때 그냥 과감하게 빠져버려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저번에도 예전에 합창한 방송 얘기 나왔지만 그때 원자재 관련 얘기를 했지만은 네. 내가 이거 트레이딩을 대해서 잘하지 않나고 하면은 이거 순간적으로 이걸 그럼 그대로 그럼 놔둘 거예요. 그냥 계속 올 때까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좀 리스크 리스크가 관리를 크다. 해라라고 보는 거죠, 사실. 아, 또 이렇게 또 불같은 종목이 하나 보내주고 네. 그리고 국장에서 또 볼 게 있나요? 연결해서? 일단 아까 뭐 이제 소장님 얘기도 하셨지만 어제 이제 건설? 재개발 이슈로 이제 오세훈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만큼 네. 어제 그 한 2시 1시 때부터 이제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이제 개발에 대한 주택 개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건설주를 그렇게 작년까지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정말 이제 이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건설과 이제 건자재 쪽 관련 이슈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와, 건설주가 진짜 공통적으로 지금 괜찮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들은 좀 생소하진 않은데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거는 건설은 아니고 중장비 중장비 쪽이니까 쪽이죠. 이제 그것도 중국 쪽. 근데 어차피 건설을 하게 되려면 기계가 그죠. 필요하니까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보지 않아도 사실 뭐 오늘도 이제 대신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사, 이제 건자재 이런 이제 중장비 관련 어차피 덩달아 같이 갈 수 있는 뭐 마지막은 뭐 또 리모델링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은 얘는 순서대로 이제 흐름이 이제 순환매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자체가 정책의 마사지란 말도 있잖아요. 사실 주식 경험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이런 방향을 제시한 만큼 그에 따라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방향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장 전일 이슈랑 오늘 좀 봐야 하는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미장이 좋게 이제 끝나서 그런지 상승 출발을 예상이 되네요. 사실 2차 전지 쪽이 다시 또 흐름이 좋아지네요. 아까 테슬라도 이제 기가 팩토리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애리조나 이제 공장에 또 새롭게 이제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소댓단, 에코프로 BM, LNF, 첨보가 지금 3% 이상의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니켈 가격이 최근에 계속 이제 하락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의 부담이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해소되면서 2차 전지 흐름이 다시 좋아지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NF는 매수도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관이 뭐 한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되게 그 시점이 비슷한 것 같네요. 니켈 가격이 한 3, 4일 전부터 이제 한 5% 이상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니켈이 양극재 소재인가요? 음극재인가요? 네, 양극재인데 양극재? 그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이제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80%까지 비중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 정도 비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코발트, 망간까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워낙 니켈 비중이 큰 만큼 우리가 그동안 2차 전지가 빠졌던 부분이 니켈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빠졌던 게 좀 2차 전지에게는 다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러시아 장기화 뭐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전이 됐을 때 조금 맞아, 성장주기 때문에 또 아직은 좀, 여파가. 너무 그렇게 또 갑자기 바뀔 줄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는 봐야 되겠다. 과장님은 그런 말씀 들어보면 증권사 계신 게 신기해요. 왜요? 약간 적금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 의외로 굉장히 네. 의외로 카리스마 있는 남자입니까? 제가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을 원래 더 좋아하긴 해요. 진짜요? 네. 말씀하시는 것만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바이오나 이런 게임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외로 음. 대형 주식을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우리 돈돈을 제가 나올 때 시청을 하시는데 보고 과장님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이랑 TV만 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뭐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하죠. 좀 약간 진짜 딱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비춰줘야죠, 과장님. 이게 덕후가 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왜 또 열로 또 치고 들어오니까? 아니 뭐 장가 게임과 TV는 시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세였으니까. 대세였는데 이렇게 네. 하다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어제 미장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금융, 네, 은행주 아니에요? 네. 은행주 흐름 오늘 나쁘지 않네요. 오늘도 우리도. 네. 생보사는 약간 주춤한데 대형주 KB금융도 그렇고 이번 주에 금융주들도 저기 배당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세 대출도 다시 재개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네. 보면은 새로운 뭐 수익권이 큰 수익성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전세 대출 그분과 아까 배당 관련 이슈와 또 금리 관련 이슈, 뭐 다음 이제 금리 인상이 4월 14일 금통위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파월도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50 여파는 어차피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은행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렵다고 싶으시면은 이제 금융주를 사라라는 얘기도 있다시피 안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또 그에 대한 투자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진의 스타일이 금융주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잉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이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항공 쪽에서 네. 여파 크진 않네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났고 뭐 보잉도 이제 회복세가 어제 이제 2% 3%대로 이제 마감을 했던 만큼 네. 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났습니다만은 이제 정비사의 실수나 조종사의 실수 그리고 그 당시에 기후에 관련된 이슈로 마감된다고 그러면은 네. 보잉 항공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조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은 오늘은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주쯤에 그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보잉에 대한 결함만 안 났으면 어떻게든 리오프닝 관련 수요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LCC에 대한 부분 조금은 조심을 좀 그래도 사람인데 제가 좀 너무 이 방송에서 너무 리스크 있게 말을 좀 하는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손해 보는 지키는 게 좀 중요하다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건 좀 체크를 하고 가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엔터 쪽인데 네. 오늘 하이브는 좀 상대적으로 도드라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뭐 XM이라든지 JYP 쪽은 보합이네요. 일단은 JYP는 이제 리포트도 잘 나왔고 이제 이제 실적이 워낙 이제 컨콜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던 만큼 네. 트와이스나 엠믹스나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까지 이제 지난주에 컴백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고 이제 4월 콘서트가 열린 만큼 이제 지난주에 안지나에도 오셨지만은 그렇죠. 콘서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실적으로 그대로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의 성장이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이상이 그냥 없던 돈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이제 예전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던 만큼 하반기 쪽으로 이쪽의 수익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JYP가 이제 전 고점이 58,000원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콘서트가 시작이 되고 이제 엠믹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빅뱅이 4월 5일에 컴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 JYP, SM이 이제 그 흐름이 좋은데 네. 이쪽으로 해서 한번 저는 이제 슈팅을 한번 세게 나온다 하면은 엔터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살펴봤고 역시나 출발은 좋은데 이게 지금 당장에 보니까는 수급은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의 물량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오늘 끝까지 좀 힘을 낼 수 있을지는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저도 아까 저 마무리 엔딩 멘트였는데 뭐죠? 마무리만 좀 하고 싶어서 예. 사실 뭐 어제 이제 아까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이 어제 네.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제 진단키트 관련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그런 그 렛지로미스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오늘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긴 한데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세트리온 이제 블락디 이슈도 나왔고 제아바이오요. 네, 그런 부분 나왔지만은 사실 4월 15일 날 일단은 면역항암 미국 아마케가 있는 만큼 저는 4월이 좀 바이오를 조금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바이오 전 투심이 조금 위태롭지 않나 생각했는데 최근에 좀 조금은 반대네. 이제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왔던 이제 메이지온도 그렇고 나왔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재는 조금은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4월을 위해서 바이오는 이제부터 저희가 또 내일 또 중요한 또 바이오 애널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는 4월은 좀 관심을 좀 이제는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사실 바이오가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 이제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나 둘씩 하면서 접근하는 종목들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니까는 알렙은 급등을 하고 있네요.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엮인 종목들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알렙 급등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저희가 내일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 제약 바이오계 최고 미녀를 모시고 네.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술 뭐지? 아니. 입술 왜 닫으시죠? 아니요. 또 우리 셔츠 만들어냈어, 마지막에. 진짜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도 끝까지 파이팅 넘치게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